제가 M1 맥북 에어를 구매한 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사과농장이 부러워서 맥북을 구매하였지만 지금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돼버렸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용하는 모든 애플 기기들을 하나로 연동시켜주는 기준이 되는 녀석이 바로 M1 맥북 에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M1 맥북 에어에는 별도의 주변 기기 없이 독자적인 형태로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죠. 해상도 좋은 디스플레이, 타건감이 좋은 나비식 키보드, 게다가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급의 스피커 성능, 거기에 활용 점정으로 트랙패드까지 어느 하나 나무랄 곳이 없기 때문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던 M1 맥북 에어. 하지만 신기하게도 1년간 맥북을 사용하면서 주변 기기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하였죠. 해상력 좋은 디스플레이는 다소 작은 13인치 화면으로 인해 별도의 4K 모니터도 구매하게 되었고, 편리한 나비식 키보드 역시 커스텀 키보드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찬양하는 트랙패드 역시 엄청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왜 때문인지 현재는 마우스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맥북의 성능 좋은 스피커, 역시 블루투스 스피커가 대신 자리 잡고 있죠. 이 주변 기기들이 왜 전부 여기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이상하게 주변 기기가 하나둘씩 늘어가는 M1 맥북 에어. 오늘은 제가 1년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가감없이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주변 기기가 점점 늘어간다는 점에 대해 우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기기들이 하나둘씩 늘어간다는 것은 M1 맥북 에어의 하드웨어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디스플레이, 키감 등 말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M1 맥북 에어의 부족한 성능 때문에 주변 기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 맥북 에어의 포지션은 랩탑의 역할을 해주는 기기죠. 작고 가벼운 무게를 바탕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해서 이동하면서 활용하기 엄청나게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집에서는 물론이며 회사, 커피숍, 심지어 이동 중인 차량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진 M1 맥북 에어의 추가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게 바로 크램쉘 모드입니다. 크램쉘 모드를 통해 랩탑을 데스크탑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주변 기기들만 조금 갖춘다면 말이죠. 우선 13인치의 작은 디스플레이를 보완하기 위해 28인치 4K 모니터를 추가로 구매하였죠.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13인치의 디스플레이는 조금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맥북 에어를 구매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휴대성이었으며 또한 크램쉘 모드를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13인치를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크램쉘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맥북을 덮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키보드와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가 필요하였죠. 그리고 성능 좋은 스피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키보드 양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스피커는 사실상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화면을 덮는 순간 먹먹해지는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피커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맥북 에어의 주변 기기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주변 기기들을 추가하여 구매하였지만 저는 아직도 M1 맥북 에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애플 기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성비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 바로 M1 맥북 에어 기본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맥북을 구매하신다면 저처럼 주변 기기를 구매하여 데스크탑으로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M1 맥북 에어 기본형을 구매하였습니다. 즉, SSD의 저장 용량은 256GB라는 의미이죠. 저에게는 이 저장 공간이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외장 SSD를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이미 제가 1TB 용량의 외장 SSD를 추가로 구매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되어 있는 것과 외장의 느낌은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지 않았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간단한 앱을 사용할 때는 저장 공간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M1 맥북 에어로 동영상 편집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256GB의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클립 파일을 삭제해줘야 했고 이 부분은 너무나도 불편한 부분이었죠. 만약 제가 다시 M1 맥북 에어를 구매한다면 최소 512GB 이상의 모델을 선택할 것입니다. 비록 27만원의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말이죠.
그만큼 저장 공간의 압박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형은 8기가의 통합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본적인 앱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엄청 빠릿빠릿한 느낌을 주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영상 편집 시 발생하는 렉이었습니다. 4K 영상 편집 시 자꾸 바람개비가 발생하며 돌아갑니다. 버거워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 이용 시 다운되어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죠. 아무런 키도 먹히질 않고 그냥 M1 맥북 에어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과마크를 클릭하여 강제 종료를 통해 파이널 컷 프로를 종료해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4K 영상 편집을 쾌적하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M1 맥북 에어 기본형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모델에는 팬이 있죠. 고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냉각팬을 통해 빠르게 냉각시키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M1 맥북 에어에는 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언급된 부분이지만 1년간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음이 없는 컴퓨터 그리고 랩탑은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무소음에 적응이 되면 다른 PC나 랩탑을 사용하였을 때 역체감이 너무나도 심하였습니다. 마치 아이폰의 121Hz를 사용하다가 60Hz로 돌아왔을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M1 맥북 에어의 미친 듯한 디자인, 이 부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 프리패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3인치 맥북 에어의 디자인은 극호입니다. 이전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듯이 서류 봉투에도 쏙 들어갈 법한 디자인, 게다가 끝부터 점점 얇아지는 라인은 매끄럽기까지 하죠. 어차피 집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크램쉘 모드로 활용할 수 있으니 13인치의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여 휴대성이 좋은 랩탑과 데스크탑 모두를 활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22년 현 시점에 M1 맥북 에어를 구매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M2보다는 M1 맥북 에어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2 맥북 에어는 M1 맥북 에어보다 30만원의 가격이 상승한 169만원의 기본형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현 시점 M1 맥북 에어의 중고 제품을 고려한다면 80만원 정도의 기본형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호구이기 때문에 M1 맥북 에어를 가지고 있지만 M2 맥북 에어를 구매하였죠. M2 맥북 에어가 도착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는 M1 맥북 에어와 상세한 비교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구독을 통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